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를 위해서 요 안에 암모니아가 들어있어요. 암모니아 기체.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가 있어서 암모니아는 물에 엄청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넣으면은 여기 암모니아가 쭉 들어있어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없어지니까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물이 빨려서 이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분수처럼 암모니아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물 1ml가 있으면 그거에 뭐 750배 이 정도, 거의 1000배 가까이 암모니아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빨리서 올라가는데 네, 이거는 그냥 재밌는 동영상으로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그러면은 물에 왜 이렇게 잘 녹을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암모니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있고 수소 원자가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그냥 3개 이렇게 딱 그리면은 평행한, 그러니까 평면의 분자일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보통 얘기하는 극성이 없고, 그래서 물에 뭐 크게 잘 녹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피라미드 우산처럼 이렇게 꺾여 있어서 극성이 있고 따라서 물에 굉장히 잘 녹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구조가 이렇게 뭐 평면일까 아니면은 좀 꺾여 있을까, 몇 도로 꺾여 있을까 등등등.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알고 그다음에 이런 분자 구조 때문에 물에 잘 녹을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물리화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연구실은 이렇게 생겼고 들어가다 보면은 아까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생긴 것들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휙휙 지나가지만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막 있고 뭐 박스 있고 뭐 여기 레이저도 있고 뭐 거울 등등등 다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뭐 주위에 의사가 있으니까 뭐 의사한테 볼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니까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 어릴 때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될래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노벨상 정도 받는 그 정도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려면은 당근 자연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학원서를 써야 되니까 자연대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저 자연대 썼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저 자연대에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랬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이렇게 탐탁치 않는 그래도 뭐 굳이 뭐라고는 안 하셨는데 그런 표정을 하시길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뒤로도 뭐 유학 가고 뭐 어디 가고 등등 할 때 항상 부모님한테 제가 어디 간다 말씀은 드린 것 같지만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대학교에 가서 화학과에 들어갔는데 화학과에 가게 된 계기가 여기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화학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가지고 이제 그때 저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화학 선생님이 그냥 그 실험실에 키를 주셨어요 저한테. 저하고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 뭐 심심하니까 뭐 실험 해볼래? 할 거 있으면 니네끼리 해라. 그리고 이제 키만 딱 주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수소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소는 터지지 않아요. 그냥 수소만 있으면 거기 산소가 들어가면 터지게 되는데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불 붙여서 잘 하고 있다 잘 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테스트 튜브가 깨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테스트 튜브가 깨진 사진이고 그래서 대학교에 갔더니 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은데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서 학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와중에 좀 하다 보니까 물리학은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유기화학은 이제 외울 것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김병현 교수님처럼 굉장히 많이 알면은 나름의 원리가 있어서 그 안 외워도 되는데 뭐 학생이 안 외워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죠. 그래서 유기화학은 유기2 듣다가 거의 중간고사에 빵점을 받고 유기를 어쩔 수 없이 위스드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리화학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나름 학점도 잘 나오고 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느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이제 물리학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물리학을 하려면은 내가 물리학을 하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지? 생각해보면 그럼 양자역학을 알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물리과에 가서 양자역학 1, 2를 그때 송희삼 교수님한테 양자역학 1, 2를 들었는데 그때 들은 것들이 정말 두고두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 끝까지 양자역학을 아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광학을 들었어요. 물리과에서 광학을 들었습니다.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들은 걸 보면은 뭔가 그때 이미 그때부터 뭐 광학과 관련된 실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때 그때는 4학년 때 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김명수 교수님 연구실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교수님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상당히 열심히 들었고 뭐 당연히 저도 거의 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김명수 교수님 연구실로 조인을 하고 4학년 때부터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기자재가 엄청 열악할 때라 김명수 교수님이 제가 그러니까 4학년 처음에 제 조인을 했는데 김명수 교수님 이제 그때 김관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할 때여서 김관 교수님 오피스로 저를 부르고 김명수 거기 오셔가지고 논문을 저한테 하나 던져주고 태아야 이런 게 있다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는 이제 교수님은 그 영국으로 안식년을 가셨어요. 학부생 4학년을 혼자 남겨두고 그래서 1년 후에 그때는 뭐 사실 스카이프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 연락이 없다가 1년 후에 이제 오셨는데 제가 그때는 나름 열심히 실험을 할 때라서 이제 교수님이 준 논문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 논문 서밋한 게 84년 7월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석사를 입학하자마자 한 몇 달 만에 논문을 서밋했으니까 실제로 제가 학부 4학년 때 한 일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최고의 저널이었던 케미컬 피직스 레터에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동안은 제가 보니까 논문 9편을 썼고 그다음에 8편을 제1저자로 썼고 대부분의 그 논문은 이렇게 태아주, 관김, 명수김 아니면 태아주, 명수김, 관김 이렇게 세 명이 돼 있고 김관, 김명수 교수님이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물리학은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석사를 마쳤으니까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1월달 86년 1월인가 이제 이혜선을 처음으로 우연히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발렌타인데이일 때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탕 꽃바구니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감동 먹어서 이 여자와 나는 반드시 결혼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86년에 사실 미국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 다 안 됐어요. 시험을 잘 못 봐서 이제 그 해는 어드미션을 못 받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행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제가 유학을 그 해 갔으면 아마 이혜선과 결혼을 못했을 확률이 한 98% 정도 됐을 겁니다. 이혜선과 드디어 87년 5월 10일 방년 25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드미션은 제가 뭐 그 갈 때는 나름 여러 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이제 코넬 대학교로 가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코넬 대학교, UC 버클리,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시카대학교, 캘텍 등등이 물리학이 가장 센 대학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코넬로 가게 되었고 코넬에서
앤디 올브렉트 교수님 밑에서 시간분해 분광학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브렉트 교수님은 이제 그 원래 이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낸 논문이 대아주 마크 듀간이라고, 그때 제가 처음에 조인했을 때 7년차 대학원생이 있었고 이 학생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이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올브렉트 교수님, 그 다음에 제가 논문 5개를 썼는데 전부 다 대아주 올브렉트, 대아주 올브렉트, 대아주 올브렉트, 대아주 올브렉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그런데 올브렉트 교수님은 이론 물리화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이 그냥 무한 방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연구 테마도 정하고 실험 장치도 제작하고 실험도 하고 분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이제 써서 교수님께 드리면은 교수님이 보고 That's interesting. 네, 그러면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쓰레기통으로 이제 버려야 되고, 그럼 다시 해가지고 교수님께 드래프트를 드리면 That's interesting. We can write a paper.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수님이 논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열심히 쓰셔가지고 논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호 연구원을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돼서 그러니까 졸업하기 6개월 전에 박사호 연구원 포스닥터럴 펠로우로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그룹은 그라이엄 플레밍 그룹이었었고, 그래서 역시 이때도 심플하게 플레밍 교수님께 억셉턴스 레터를 받으면 나는 그냥 간다. 코넬에서 나름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오퍼를 받았고, 대도시도 있고 보스턴 이런 대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벨랩 이런 데서도 그랬는데, 저는 모든 걸 뿌리치고 돈과 대도시를 뿌리치고 이제 시카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밍 교수님의 방에 가서 시간분해 분광학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때 타이사파이 레이저를 직접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액체 동력학, 비선형 공학, 시분해 분광학 이론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때 만 3년을 있었는데, 요때 배운 그 실험 레이저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론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나중에 그 포항공대 와서 교수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건 다 틀린 말이고, 젊을 때 물론 놀긴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거를 항상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랭귀지나 새로운 계산 방식, 이론 이런 것들 항상 이제 배우려고 좀씩 노력하는데, 나이가 들니까 점점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똑같은 양을 해도. 박사할 때는 그때는 C 프로그램 전 처음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이제 기계들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돼서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서 배워야 돼서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C 데피니션 그 책을 하나 사다 놓고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돼서 그럼 뭘 해야 되지? 네, 역시 책을 하나 사서 라드니 라우돈이 쓴 퀀텀 시어리 오브 라이트라는 책을 사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해서 듣는데, 그래서 저도 보니까 석사, 박사 할 때 이때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많이 공부하고 새로운 이론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점점점 이제 그 과정이 느려져서 시간이 10배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학부생들에게 많이 합니다. 화학과 사람은 별로 내지 않는 옵틱스 저널의 논문을 좀 냈었고, 그다음에 등등등 해서 10여 편의 논문을 출판을 해서 포항공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6년 2월에 포항공대 교수로 부임을 했고, 여러 가지 그 포스닥 때 박사 때 했었던 시간분해 분광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테크닉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당연히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기준은 먼저 1번 기준은 시간분해 분광학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리고 화학 시스템을 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닥 때 지도 교수님이 했던 거랑은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그 2D
뭐 멀티 디멘션 이런 분광이 뜨고 있었는데 그 클레임 교수님의 그 주도하에 그래서 저는 그쪽은 피해서 뭔가 그리고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간분해 형광법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자의 양자 동력학을 공부를 하게 그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들뜬 상태, 흥분 상태라고 그러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것들의 동력학, 양자 동력학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센터 포 퀀텀 다이내믹스라는 양자 동력학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분해 분광학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저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에서 시간분해 동력학할 때는 fem토처라는 단위를 씁니다. 분자들은 HCl 두 개 원자인데 원자의 그 본드 랭스가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진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H2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인 분자인데 각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뀌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자를 내가 보려면 분자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주 빠른 카메라, 아주 초정밀 카메라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굉장히 짧은 펄스를 딱 조여서 시료 안에 있는 모든 분자가 동시에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아주 짧은 펄스로 플래시를 터뜨려서 그때 이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형광빛의 파장을 보면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상태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모양은 에너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자 시스템은 좀 커다란 분자 시스템은 상태도 무지하게 많고 각각의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상태는 모양을 계속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모양을 바뀌기도 하고 상태가 또 그때 또 바뀌기도 해요. 막 이상하게 이 상태 처음에 내가 처음 이 상태를 만들었는데 좀 지나면은 이 상태로 가고 두 번째 들뜬 상태 바닥 상태로 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상태가 바뀌고 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센터가 센터 포 퀀텀 다이내믹스고 그래서 저희 12분의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파장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만약에 두 개의 상태에 만약에 아까 그 더해진 인탱글드 스테이트, 웨이팩 스테이트라면은 파장이 좀씩 바뀌겠죠. 시간에 따라서 파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스테이트는 두 개가 합쳐진 스테이트에 있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측정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테크닉은 형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형광을 직접 측정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간을 그 시간 분해능이 10 femtosecond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좀 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면 형광을 측정을 해야 되겠다. 다만 근데 제가 이제 있을 때 형광은 최대 시간 분해능이 200 femtosecond 정도 됐습니다. 200 femtosecond면은 아까 그 10 femtosecond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그 느린 시간 분해능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리를 하다가 이제 이거는 그때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새롭게 모디파이를 하고 개발을 시켜서 그 방법을 개발했는데 샘플이 있고 여기 펌프라는 아주 짧은 펄스를 쪼이면 이제 모든 분자를 어떤 일정 스테이트로 올리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형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뭐 게이트라는 펄스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업 컨버전이라는 방법이고 이것을 이제 그 페르마의 정리라고 있는데 그래서 빛이 한 포인트에 모이게 되면 시간이 똑같을 때 한 포인트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에 모이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개의 그 거울을 이렇게 생긴 캐스그레인이라는 이런 거울을 써서 한 점에 딱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와 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그 각도로 잘 모이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각도로 했을 때 내가 가장 빠른 시간 분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그런 장치를 구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20 femtosecond, 30 femtosecond 정도의 시간 분해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돼서 드디어 핵의 움직임,
그 실시간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 이 핵이 어떤 스테이트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레이저 실험실은 요건 이제 세계에서 아직도 유일한 레이저이고, 이 레이저는 굉장히 그 하이 에너지의 펄스를 적외선 영역에서 1100 나노미터 이 정도, 1200 이 정도 적외선 영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형광 신호가 이렇게 여기에 노이즈가 아니고 형광 신호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아까 그 인탱글 스테이트, 웨이브 패킷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서 그 내고 있는 형광의 파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있는지를 잘 분석을 하면 이런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것과 양자역학, 그다음에 non-adiabatic molecular dynamics 등등등 이제 이런 이론적인 시뮬레이션과 계산을 해서 실험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